자, 자유한국당 시간입니다. 이 코너의 제목 여러 가지 들어왔는데 일단 두 메이저 후보 안성맞춤과 배트공, 네, 베트남에서 공을 찾았다고 해서 배트공 들어와 있습니다. 지난번에 배트맨도 들어온 것 같아요. 안 들어왔습니다. 배트맨은. 네, 당신께 맞춤입니다. 안성 출신 김학용 의원입니다. 예. 둘 중에는 뭐가 마음에 드십니까? 배트공과 안성맞춤. 글쎄, 안성을 홍보하기 위해서는 안성이 좋은데 뒤에 막춤이 좀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예. 하여튼 뭐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 기다려 보겠습니다. 배트공 기억에 잘 남습니다. 배트공. 자, 지금 자유한국당 최대 현안은 2차 북미 정상회담과 전당대회 일정이 정확하게 겹친다. 요거 오늘 결정하죠. 일정을 병행하는. 네, 오늘 2시에 비대위에서 논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그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연기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솔직히 심정적으로는 네. 연기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만은 실제 연기가 가능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왜냐하면은 우선은 한 10,000명 정도 예. 그 들어갈 수 있는 장소를 섭외를 해야 되는데 그게 네. 만만치가 않고, 두 번째는 선관위에서 위탁 업무를 하게 돼 있는데 예. 3월 13일 날 제2회 전국 조합장 선거가 네. 있습니다. 예. 그래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행정력이 뒷받침할지 그것도 문제고, 또 좀 너무 오래 미루면은 예. 예를 들어서 뭐 20일이고 한 달이고 미루면은 아시는 것처럼 4월 3일 날 재보선이 있습니다. 창원 그리고 고성 통영. 예. 그래서 이 후보자를 결정하는 문제를 어느 지도부에서 해야 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물리적으로는 쉽지 않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문제가 있군요. 예, 네. 다만 한 가지 참 우리 공장장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날짜를 어찌 이렇게 잡았는지 작년에도 그 6.13 지방선거 하루 전에 1차 해가지고 우리 자유한국당 물먹여 놓고 그리고 또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물먹인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아니 이번에도 그랬는데 네. 이거 제가 영어 실력이 등통하면 진짜 트럼프한테 전화해가지고 왜 당신이 이렇게 날짜를 그렇게 잡냐고 지만 항의라도 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저희 입장에서 보면은 네. 가혹하죠. 정말 모처럼 이게 흥행에 성공해, 한국 영화가 어렵다가 네. 흥행에 성공해가 7편을 보여줬더니 국민들 관심이 많아서 이제는 14일 날 개봉을 하게 돼 있는데 네. 선거운동이 시작이 되니까 아니 개봉도 하기 전에 미국 할리우드 블록버스터를 갖다가 터뜨려 가지고서 이 한국 영화를 물밀는 꼴인데 참 우연치기는 너무 가혹하다. 근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그 일부러 그렇게 잡았다라고 하는 주장도 있잖아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너무 나간 거 아닙니까? 참 애매합니다. 일부러 잡을 리도 없고 우연치곤 또 너무나 기가 막히고 그래서 저도 참 즉답하기가 어려운 심정입니다. 그러니까 심정적으로는 억울하고 이거 너무 억울하기 때문에 이거 일부러 이렇게 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자연스럽다. 뭐 생각할 수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근데 글쎄 자유한국당 전당대회까지 생각해가지고서 날짜를 잡지는 않으리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너무 미루면 이런 실무적 문제 말씀하셨는데 미뤘다가 김정은 답방이 있으면 어떡합니까? 그것도 사실 걱정됩니다. 언제가 될지도 모르는데 2월 말로 이제 지금인데 한 3월 중순으로 한 2주 정도 미뤘는데 3월 중에 답방 온다고 하면 그 더 큰일 아니에요. 그냥 가시죠. 너무 예측을 좀 안 좋게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아니 그것도 남북한이 서로 그 북미 정상회담 결과에 따라 그것도 결정될 텐데 네. 그것도 통제가 안 되는 영역 아닙니까? 마음대로. 하여튼 저희로서는 뭐 안타깝지만은 뭐 그렇지만은 뭐 정치라는 게 생물이니까 주어진 여건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고 오늘 아마 비대위에서 현명한 결정을 내리려고 예상은 있습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연기하기는 쉽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실무적으로도 어렵다. 네. 예. 아니 그리고 답방이 있다니까요 뒤에. 그럼 또 옮길 수도 없잖아요. 뭐 북측이랑 뭐 한 라인 있으세요? 게다가 너무 연기하면 좀 힘이 빠지. 지금은 긴장감이 굉장히 있는데 늘어지면 늘어질수록 이게 긴장감이 빠지지 않습니까? 뭐 그런 것도 있습니다. 예. 각 후보들의 입장 어때요? 지금 아마 거의 모든 후보들이 예. 연기하는 거를 원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다만 황교안 전 황교안 전 총리께서는 뭐 내심은 그냥 내는 게
좋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다른 후보들이나 또 비대위에서 결정하면은 따르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황교안 전 총리는 지금 분위기가 좋으니까 이대로 가는 그래서 빨리 결론 내는 게 좋은 거죠.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예. 근데 그렇게 말은 못 하겠죠. 그럴 테죠. 예. 말하면 다른 후보들이 뭐라고 할 테니까. 그래서 이제 연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다. 네네. 예. 지금 전당대 분위기는 여전히 황교안 전 총리에게 유리한 상황인 거죠. 뭐 실지가 그렇습니다. 예, 이 정치인들의 속성이 그 되는 쪽으로 줄을 서고자 하는 것이 기본적인 생리입니다. 저는 근데 아직까지 결정을 못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 14일 날, 예. 12일 날 등록을 하고 14일 날 이제 그 선거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고 20일 날 컷오프가 이루어지거든요. 예. 그래서 저도 뭐 하여튼 뭐 결정을 해야 되니까 14일 날 12일 날 후보 등록 끝나는 거 보고 좀 결정을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지 후보를 아직 결정 못 하셨어요? 네네. 그렇다는 얘기는 홍준표 전 대표도 그 물망에 있는 겁니까? 아니 왜 홍준표 전 대표는 또 되면 안 됩니까? 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아니, 안 저는 된다기보다는 홍준표 서운할 겁니다. 안 된다기보다는 홍준표 전 대표가 나왔다는 얘기는 본인이 1등한다는 뭐 생각을 가지고 나온 거죠. 아니, 당연하죠. 다른 후보를 다 마찬가지겠죠. 저 선거에서요 만방으로 깨지는 사람도 다 자기가 된다고 생각하고 나옵니다. 그러니까요. 정치는 특별한 회로가 있더라고요. 그런 그 자아도취적인 생각이 없자면은 선거 자체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요. 분명히 지지율은 3인데 끝까지 자기가 이긴다고 생각하고 뛰는 게 정치인들이라고요. 그거 없으면 선거 못 할 것 같아요. 못하죠. 네. 그런 분들만 모여 있는 거 아닙니까 여의도에서. 그렇게 해서 이긴 분들만. 그렇진 않죠. 대개 들분들이 올라오는데 네. 착각하는 분들은 대개 떨어질 확률이 99%죠. 아니 근데 본인이 역전한다는 생각을 계속 하면서 하는 거 아닙니까? 물론이죠. 예. 그 특별한 회로인데 정치인들만 쭉 보신 경험상 정치인들이 그런 경향이 아주 강한 분들이죠.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제가 이번에 그 구정에 예. 시장도 돌아다니고 사람도 만나면서 느꼈는데 사실 설민심이 어떠냐면은 여당 틀리고 야당 틀리거든요. 근데 그게 의도적으로 그러는 게 아니라 다녀보면은 주로 자기 좋아하는 사람들 만나고 그 얘기만 듣다 보니까 이게 진실인 것처럼 느끼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후보들도 예. 자기 그럴 지지자들이-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주로 지지자들을 많이 만나니까 내 표가 많은 것 같고 뭐 그런 생각을 하게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주 특별하더라고요. 객관적인 지지 율이라든가 이런 거 아무리 들이대도 아니라고 그런 분들이 여의도에 모여 있어요. 아주 특별한 분들입니다. 여의도를 너무 비하하지 마십시오. 비하는 게 아니라 저는 그렇게 그 낙관적이고 근데 예. 안 그런 사람도 여의도에 오면 또 그렇게 변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요. 네, 그건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버틸 수가 없는 동네죠, 거기가. 그런 것도 있죠. 예. 그 유영하 변호사가 갑자기 황교안 전 총리에 대해서 나쁜 소리를 하는 건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개인적으로 유영아가 저랑 친구 사이인데 아 친하세요? 네, 연락 끊은 지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그 유영아 변호사가 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예, 뭐 제 입장에서 보면은 예. 그냥 섭섭해서. 글쎄 뭐 섭섭한 마음을 토로한 거라고 보는데 근데 이게 두 가지 해석이 있는 적절치는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두 가지 해석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그냥 섭섭해서 했을 뿐이다. 근데 타이밍상 굳이 지금 왜 이런 얘기를 하냐? 이건 결과적으로는 황교안 전 총리가 친박 프레임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거다. 그러니 도와주려고 한 거다. 둘 다 해석이 가능하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제가 봤을 때 그렇게 고차원적으로다가 말씀하지는 않으셨으리라고 보고요. 아, 뭐 말씀했지 않습니까? 수임 번호를 몰랐다. 예. 또 그리고 허리가 아파가지고서 그 의자랑 책상 좀 예, 바꿔달라고 하는데 바꿔달라는데 뭐 안 황교안 바꿔줬다. 직무대행이 그 당시 알았는지 모르지만은 알았겠죠. 뭐 알았다고 속단을 할 수 없죠. 지금 본인이 본인 얘기를 못 들어봤으니까. 아니 몰랐다고 하더라도 그건 그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은 것이 본인이 대통령 대행을 하고 있는데 본인이 모시는 대통령이 그런 요청을 했는데 그걸 몰랐다는 게 말이 되나요? 좌우지간 그런 의미에서 그 서운함을 표출한 걸로 보고 있는데 단순 서운함의 표출이다. 뭐 솔직히 그 유영하 변호사가 그 오늘 언론을 보니까 예, 그 홍준표 예, 그리고 황교안을 디스를 하고 예. 오세훈
전 시장은 또 서운하게 아예 거론도 안 했더라고요. 그런데 네. 글쎄 그게 얼마나 전당대회 파급이 될지는 모르지만은 저는 우리 공장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황교안 전 총리에게는 예. 오히려 길게 도움이 보면은 도움이 되죠. 저는 박근혜 프레임을 깨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그렇죠. 보고 보수가 살려면은 어제 오세훈 전 시장이 그 기자회견에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네. 박근혜를 뛰어넘어야지만 극복해야지만 예. 보수가 부활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에는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세훈 전 시장이 한 말은 박근혜 표를 얻기 위해서 박근혜 이름을 거론하는 거 이제 그만해야 된다. 그 뭐, 솔직히 그렇습니다. 네. 네. 그거 사실이지 않습니까? 아 사실? 그러면 네. 아니 당 대표가 되려는 사람이 자기 얘기면 되지 뭘 저 이미 지나간 역사에 기대 가지고 유불리를 따지는 건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대목은 친하시다니까 제가 한번 여쭤보는데 유영아 변호사가 이 시점에 그런 정무적 판단을 하고 디스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황교안 전 총리에게 도움이 되라고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네. 아닙니다. 그건 왜 아닙니까? 너무 유도신문 하지 마십시오. 그 정도까지 예. 계산하고 그런 스타일이 하는 아닙니까? 상황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야말로다가 서운함의 그런 표출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굳이 이 시점에 그렇게 서운함을 좀 있으면 이 정단되는데 시점에 얘기해야지 친박들한테 메시지가 전달이 될 거 아닙니까? 어떤 메시지가 친박들한테 가는 겁니까? 그러니까 황교안은 예. 소위 친박이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황교안이 친박이 아니라는 얘기는 황교안을 그러면 친박들은 뽑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 뭐 메시지를 그런 메시지라고 추정할 수가 있죠. 예. 아 그래요? 그러나 실질적으로다 그것이 그 현실에 있어서 그렇게 큰 파급 효과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말씀하신 대로 이 그 유일하게 면회하는 사람이 그런 말을 했으므로 이것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뜻이다. 그러므로 황교안은 친박이 아니니까 친박 프레임을 묶지 말라. 이런 데 도움이 되는 거 아닙니까? 나중에는. 근데 이제 그렇게 민주당 쪽에서 그렇게 계속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지만 예.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거는 너무 상상력이 뛰어나다. 어쨌든 이건 뭐 전략을 가지고 한 게 아니라 네네. 단순한 개인의 섭섭한 네, 그냥 정도. 그대로 팩트 그대로다가 유영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변호사가 그 정도의 정무적 감각은 없습니까? 친구로서 얘기하는데. 그렇게 정무적 감각이 있으면은 그 국회의원 나왔다 매일 떨어지겠어요. 사람 좋고 의리 있고 알겠습니다. 참 똑똑하고 그런 건 있는데 그렇게 이렇게 나긋나긋하거나 뭐 이렇게 정무적인 판단을 하는 그런 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솔직한 사람입니다. 오세훈 전 시장이 전반적으로 불리해진 건 사실이죠. 뭐 불리해진 게 아니라 원래 불리하지 않습니까 현재? 예. 그래서 이제 원래 불리하긴 아마 했지만. 본인도 이제 예. 죽기 살기로 하리라고 봅니다. 토론회가 너무 없다. 이건 맞는 것 같아요. 이 지적은. 토론회가 너무 없던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왜냐하면은 왜 이렇게 토론을 안 잡았어요? 그게 이제 기존에 예. 뭐 2번 토론회를 하고 예. 4번 이제 지역별로 다니면서 소위 합동연설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합동연설을 해보면요 네. 이거 지구당 위원장들 사람 동원했냐고 죽어납니다. 뭐 버스 한 차, 2차 데려와라 이랬는데 실질적으로 뭘 그렇게 거기까지 가서 볼만한 사람들이 얼마나 됩니까? 결국은 동원을 해야 되는데 그럼 비용도 들고 거기 오는 사람들이요 대개 찍을 사람 정해진 사람들이 와가지고 소리 지르는 그러니까요. 겁니다.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다가 마음을 결정하지 못하고 가가지고 그렇죠. 연설 보고 결정하는 게 아니라 이미 결정된 상태로 오는 거잖아요. 그런 확률이 대단히 높고요. 그래서 예. 방송 토론회는 가급적이면 늘려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그게 저변을 확대하는 데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저변 확대는 데도 중요하고 예. 실제 당대표 될 사람들의 내공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앞으로 큰 선거하면은 다 그렇죠. TV 토론회로 결정이 되는데 상대방하고 싸워야 그러면 되는데. 적당하게 이번에 이겼다가 나중에 저 진짜 중요한 토론에서 완전히 저 엉터리로 다 해가지고서 정말 감당 못할 상황도 올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토론회를 좀 늘리는 게 전 맞다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 뭐 홍준표 전 대표나 오세훈 전 시장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토론을 여러 번 겪어봤는데 사람들이 기대하는 거는 황교안 전 총리가 이제 신인으로서 어떻게 이런 정치권에서 토론에 임하는지 궁금해하는데 그게 너무
기회가 없어서 그죠? 근데 이제 제 입장에서 보면 황교안 전 총리께서 정치 신인이긴 하지만 그 본회의장에서 대정부 질문할 때 총리가 네, 그때 잘했죠. 답변을 하거든요. 그때 여러 가지 그 공부도 많이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그 과거 정치 초년생보다는 잘할 거다. 네. 그런데 과연 토론의 대가인 홍준표와 오세훈을 능가 하냐? 네. 이것은 저도 궁금하고 네. 지켜봐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서 잘하면 완전히 굳어지는 것이고 그죠? 뭐 잘하신다면은 네. 그야말로다가 황금 날개를 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 또 하나 잊어버리기 전에 말씀을 드리면은 네. 이 저 컷오프가 20일 날 하게 돼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 컷오프 당하는 사람들 최소한도 국민들에게 좀 토론에 나와서 선이라도 보여줘야지. 아, 토론에 한번 못하고서 컷오프 되는 뭘 기준으로 컷오프하는 거예요? 아니 돈은 저 뭡니까 그 뭐 5천만 원인가 1억씩 낸다는데 토론에도 한 번 못하는 거예요? 돈 내고? 그렇죠. 그래서 그건 진짜 억울하겠네요. 억울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많이 늘리는 거는 현재 불가능하지만 현재 지금 거기 보면은 컷오프 전에 방송 토론을 한번 그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현재 지금 그 이야기를 해놓은 바가 있기 때문에 방송사와 잘 섭외를 해서 네. 그 20일 전에 한번 토론을 해서 최소한도 토론회를 3번으로 네. 늘리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컷오프 전에도 토론회가 없는 거는 그분들이 그 돈 내잖아요. 출마할 때. 본전도 못 뽑는 거죠. 돈만 내고 대중 앞에 선도 못 보이고 그냥 잘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건 진짜 억울하겠습니다. 네. 예. 그건 한번 해줘야 된다 최소한.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컷오프 이후에는 이제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이 당원 당규를 바꿔서 이 연설의 비중보다는 합동 연설의 비중보다는 방송 토론의 비중을 많이 두는 게 좋고 중앙 방송이 한계가 있으면은 지방 같은 데도 지역 방송국을 활용해 가지고 다 있죠. 예. 예, 그렇게 해서 그 토론의 기회를 넓혀 주는 것이 그 유권자가 판단하는 데 있어서 가장 정확한 그런 그 뭐랄까 기준을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른 당 얘기 잠깐 해볼게요. 네. 시간이 다 돼가지고 유승민 전 대표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 글쎄 참 딱하게 됐습니다. 뭐 유승민이나 안철수나 거의 저 우주 미아 수준이신데 그 안철수는 지금 돌아올 땅이 그대로다가 있어서 받아줄지도 사실은 문제고 유승민 의원님은 거기 계셔도 참 뭐 별 내용이 없고 와서 사실 싸우는 것도 이게 참 모양이 안 쉽지 않은 일이고 자존심도 상하실 테죠. 그런데 뭐 정치인이 자존심이야 쪽팔리는 거야 순간이니까 참고 들어오신다고 합니다마는 그러나 실질적으로 들어와서 이 험한 경쟁에서 이겨낼 수 있을지도 문제고 황교안 그렇습니다. 당 대표가 만약에 된다면 황교안 당이 돼 있는 상황에서 과연 들어올 수 있겠는가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뭐 그렇긴 합니다만 그러나 언제나 반전의 기회는 열려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들어와서 싸워야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들어와서 싸우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고요. 유승민 의원의 성격으로 볼 때 그렇게 할까요? 쉽지 않을 텐데 이제 그런 성격도 한번 좀 바꾸는 것이 필요하죠. 그 성격 가지고 안 된다는 것이 현재 지금 정치 노정에서 나타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는 정말 자신을 버리는 그런 정치 그런 것을 통해서 살아나는 그런 부활의 정치를 저는 유승민 의원님이 하셨으면 합니다. 뭐 저는 개인적으로 썩 그렇게 좋은 관계는 아닙니다만은 관계는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그래도 우리 보수의 그 자산인 것만은 분명하고 우리 보수의 한계가 소위 그 꼴통 보수 이런 것을 극복해서 합리적인 보수, 개혁 보수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는 저희 당에 꼭 필요한 그런 인재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주당 욕 좀 하시고 끝내시죠. 말씀해 보시죠. 아니 민주당 그 중에서 민주당 이거 진짜 잘못하고 있다 이거 한마디 하고 끝내셔야죠 일단. 예. 민주당이요. 예, 여당에 대해서 야당으로 제일 야당으로 한마디 하시고 제가 봤을 때는 예, 뭘 제일 잘못하고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건 역시 내로남불을 계속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과거에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그렇게 욕되던 사안을 보다 더 업그레이드해서 아주 고강도로다가 내로남불을 하고 있다. 모든 면에서 네, 모든 것을 과거에 자기들이 지적했던 것을
시정하고 정치를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데 오히려 정치를 후퇴시키고 퇴보시키고 그리고 정말 그 말했던 거와 행동이 언행이 너무나 불일치한다. 이것이 지금 국민의 분노를 사고 있고 제가 이번에 그 설에 돌아다니면서 느낀 거예요. 제가 참 중요한 거 느꼈습니다. 여기서 뭐 손혜원이가 어떻고 안희정이가 어떻고 무슨 뭐 저 김경수가 어떻고 난리를 내는데 돌아다녀 보면요.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뭔 얘기하냐? 경제가 너무 어렵다. 장사가 안 된다. 먹고 살기 힘들다. 우리 사무실 임대가 지금 아직도 안 나간다. 그리고 중소기업 하는 사람들은 아이 도대체 사람 구하기도 힘들고 이게 뭐 도대체 남는 게 없다. 경제가 최우선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뭐 다른 거 당연히 잘해야 되지만은 우선 경제에 있어서 본인이 약속했던 거 이념적인 거 다 버리시고 경제를 진정으로 살리기 위해서 경제 좀 올인을 전념해 해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처음 이 말씀 욕이 아니라 이건 진짜 덕담인데 아까 처음 말씀하셨듯이 지지자들만 만나신 건 아니고요. 설에. 제가 얘기하는 거는 절대 지지자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알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보편 타당한 생각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상호 의원과 좀 더 자주 만나서 좀 더 자주 격돌하는 시간을 마련해. 가급적이면 그런 시간은 좀 적게 해주시는 게 제가 바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각자 따로 얘기하니까 정반대 얘기를 해서 예. 아예 시간을 합쳐버릴까 생각 중 있습니다. 아닙니다. 왜냐면은 이게 저 여야 간에 이렇게 다른 얘기를 해야 이게 구색이 맞는 거지. 예. 아니 이제 서로 반론도 오고 가고 해야 되는데 예. 그런 시간을 더 많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리고 좀 저 코너명 좀 좋은 걸로다가 예. 다시 좀 잘 좀 섭외 좀 해주세요. 배트공 말고요. 예, 자 응모합니다 코너명 안성 맞춤과 배트공이 싸우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배트공이 좋은데 기억에 확 남아서 더 재밌는 코너명 저희가 기다리고 있고요. 예, 코너명 만든 다음에 바로 합쳐버리겠습니다. 우상호 의원과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독재가 너무 심하세요. 자 김학영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